너무 저 이제 뭐 마시고 온 거 아니고요. 근데 네. 처음에 그 곡이 진짜 둘 다 진짜. 너무 좋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좋다고. 이게 네. 저희 까라고 하는 이 말버릇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아마 태연 씨 정도면 전 네. 이제 보컬 어레인징 부분에 있어서는 작곡가나 편곡자의 말만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본인의 만약에 의견도 곡을 굉장히 받았을 때 중요하게. 물론 뭐 플로우가 다 있겠지만 작곡가가 네. 주는 근데 자기 목소리를 10년 넘게 계속해서 대중들 앞에서 몇 번씩이나 벼려온 사람이라면 맞아요. 이 부분에서 저 목소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는 욕심 좀 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어떤 자신감과 어떤 그런 게 너무 저는 이 그냥 첫 곡에서 너무 느껴져서 그쵸. 그냥 저 바로 그냥 넉다운 됐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앨범도 괜찮았는데 좋았는데 이 첫 곡이 주는 그 인상 같은 태연 씨 새 앨범 나왔네 하고 앨범을 담아서 첫 곡을 플레이했을 때 그 인상이 너무 강해서 네. 그 첫인상으로 이 앨범을 픽하게 된 가장 큰 그거 요인이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네. 이 앨범이 사실 되게 네. 매력적이었던 게 정말 가장 큰 그러니까 달라진 부분이 정말 썸띵 뉴였던 게 태연 씨의 창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곡뿐만 아니라 다른 곡들도 네. 다들 창법을 달리해가지고 부른 게 너무 그러니까 매력적이더라고요. 또 까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약간 그러니까 태연 씨가 솔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태연 씨는 사실 별명 SM의 공무원 아닙니까? 그럼요. 네, 곡을 뭐 정신없이 늘상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요. 내실 때도 있고 뭐 솔로 그룹 활동 끊임없이 하는 뮤지션인데 할 때마다 바뀌어 오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확 바뀐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한 게 거의 저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랄까요? 이 장르나 어떤 인종적인 걸로 뭔가 음악의 구분을 짓자면 약간은 백인 취향의 음악들이 많았다고 전 생각해요. 약간 락, 팝. 진짜 뭐라고 썼냐면 여기다가 소름 돋았어? 네. 또? 그러니까 이게 장르로는 진짜 네. 그 전에 앨범들에서도 사실 너무 그 백화점식으로 완벽한 그럼요. 구성을 보여주고 그 사실 백화점식이 너무 엉망이 들기 노노. 쉬운데 태연 씨는 정말 빈틈이 0이에요. 맞아요. 저는 빈틈이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얄밉게도 그걸 꽉꽉꽉꽉 채워서 진짜. 했는데 네. 그때가 사실 가창은 비슷비슷하게 가면서 약간 그래서 장르를 어떤 곡을 취하든지 불문하고 좀 그 백인 발라드 싱어의 느낌이 되게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늘상 얘기하는 뭐 켈리 클락슨 같은 사람도 있었고 뭐 장르는 좀 다르지만 뭐 아니면은 뭐 테일러 스위프트라든지 그런 류의 정말 그 아이돌 같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백인 팝스타들의 음악 플러스 맞아요. 한국의 어떤 정서 그리고 태연 씨가 소녀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어떤 한국의 케이팝적인 느낌 이런 게 섞여 있는 게 태연 씨의 음악이었고 저는 그것도 너무 훌륭했었고 아마 팬분들도 그럴 거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했던 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참 그 아이라는 곡과 그러니까 제가 딱 꼽을 때 I, Y, Fine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곡은 성격이 완전 세 개가 다른 곡인데 이 곡들을 다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게 사실 태연이라는 보컬이잖아요. 이라서 이거는 그래서 저는 태연 씨 늘상 이야기할 때 자신이 곡을 쓰는 아이돌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어떤 케이팝 씬이나 아이돌 씬의 새로운 뭐 패러다임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혹은 대중가요로 녹아져 들어가는 대중음악으로 녹여져 들어가는 아이돌 팝 같은 걸 이야기할 때 태연 씨 얘기는 절대 빼놓지 않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 출신이기 때문에 가려지는 게 오히려 있을 정도로 어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나 대중 흡입력이나 뭐 파워 카리스마 같은 면에 있어서 빠지는 게 진짜 하나도 없는 보컬리스트라는 거를 저는 늘 강조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너무 정말 뭔가 이번에 타이틀곡까지도 그 우리가 지금 말했던 그 완벽함에 사실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전 사실 앨범에 new 같은 걸 붙이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something new 같은 거. 아까 사실은 스퀘어 업도 우리가 그래, 그 업이라는 이라고 돼 있으면 님들 잠깐만 생각해보고 붙여야 돼요.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약간 이런 지금부터 업그레이드 갑니다 같은 이 기어가 들어가는 느낌이 위험한데
그래서 더 실망하게 되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요, 늘. 근데 이 Something New는 진짜 Something New라서 너무 좋았던 것도 정말. 저는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쵸. 지금 계속 이제 어떤 백인 음악, 흑인 음악 같은 좀 재미있는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근데 사실 진짜 태연 씨가 갖고 있던 거는 정말 백인 팝싱어 느낌이었으니까. 저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뭔가 K-팝으로 그게 넘어왔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발라드 싱어로서 그쵸. 되게 최적화된 드라마 거였고. 주제곡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같은 거는 정말 약간 백지영 씨에 뒤리는 드라마 OST 발라드 여자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약간 보컬리스트로서의 이 재능을 생각하면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이소라 씨 같은 분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곡을 쓰지는 않지만 보컬리스트로서 어떤 대중성이나 아티스트적인 면을 다 가져가는. 그쵸. 태연 씨는 아직은 어리고 아티스트적인 면이 보이기에는 조금 설익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보컬리스트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보컬리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흑인 음악 느낌이 굉장히 강한 앨범인데 이걸 또 해냅니다. 와, 이건 진짜 태연 씨가 이걸 또 해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첫 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번 R&B, 어번 소울, 뭐 네오 소울 같은 라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태연 씨가 불러왔던 팝 락적인 느낌에서 느낌과는 보컬적으로 사실은 진짜 완전 정반대에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 같은 정말 느낌이잖아요. 정말 그 어떤 목소리의 질감 혹은 창법, 그러니까 팝 락이 아주 단적인 예로 목소리를 약간 이 코 위쪽에서 많이 소리를 내야 된다고 치면 흑인 음악적인 창법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음악도 베이스가 강한 음악이기 때문에 코 아래 이 배, 가슴 이쪽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맞아요. 어떤 애드립적인 면에 있어서도 락, 팝 이런 그거보다 장르들은 조금 더 바리에이션이 조금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팝 락이 좀 깎아내는 부분들이 많다면 흑인 음악은 그거를 훨씬 넘치게 소울풀하다고 말하는 그런 훨씬 넘치게 담아내야 되는 뭐 이런 각자 정말 극과 극의 특징들이 있는 장르인데 이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능구렁이처럼 앞에 자기 목소리로 레이어를 쌓아서 아카펠라라면서 시작을 해버리는 깜짝 놀랐네 진짜.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어쨌든 이 Something New가 너무 매력적이었고 뮤직비디오도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저도 뮤직비디오에서 사실 저는 이제 막 태연 씨가 총 쏘고 이제 막 발길질하고 이게 곡하고 얼마나 어울리는가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아직도 좀 있어요. 근데 약간 우리 태연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거 뭐지? 뮤직비디오와 이 사이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이제 레드벨벳 사실 최근에 SM이 굉장히 걸그룹들 이제 이 멤버들 손에 쥐어준 게 총이잖아요. 근데 이 총을 뭐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사실 저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총 이미지 모티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정말 SM이 지금 그걸 또 걸그룹 멤버들에게만 지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너무 알겠는데 오히려 이거를 태연식으로 뒤틀 수 있었던 부분이 그래서 전반에는 사실 그렇게 재밌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진 않다가 후반에 누가 봐도 그 사람을 죽인 것 같은 수트케이스를 들고 이제 막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와 대박인데 이러고 보다가 그걸 던지는 순간에 그게 열리면서 돈이 막 쏟아져 나오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는 태연의 스웩이다. 이거는 태연이 아니면 설득력이 없다. 맞잖아요 사실. 왜냐면 거기서 사실은 쏟아져 내리는 게 그의 인기라던가 돈이라던가 그런 허상들이 다 쏟아져 내리는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보다가 와 진짜 이거는 10년 차에 굉장히 그 영앤 리치 다 갖춘 사람만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좀 들었었냐면 태연 씨가 그 여태까지 소녀시대의 활동을 하면서 제일 좋아했었던 컨셉과 앨범들을 이야기할 때 슛하고 런데빌런을 진짜 좋아했었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슛이 뭐였죠? 슛
훗. 어쨌든 훗. 네, 슛. 그 두 가지 곡도 좋아했었고 그 곡의 컨셉도 되게 좋아했었다고. 맞아. 근데 그 곡들이 자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면 잘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인터뷰를 읽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저는 특히 약간 그런 태연 씨의 취향이 되게 반영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맨날 무대 위에서 이렇게 쏘는 척만 하고 예를 들자면 이젠 정말로 막 네네 근데 진짜 한번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스파이물, 맞아. 첩보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이제 보이그룹들은 되게 멋있게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그런 작품의 주인공이 돼서 한번 해본 적은 있었지만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었어요. 누군가를 좀 구해주는 쪽에 가까웠잖아요. 그쵸. 네네네. 근데 태연 씨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스파이고 예전에 이런 비슷한 컨셉으로 사실은 원더걸스가 남자친구는 아니죠. 그 마네킹이긴 했지만 어쨌든 뭐 남자친구를 이제 형상화하는 그런 걸로 좀 귀엽게 뿌띠하게 사실 그죠.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리얼 첩보물이잖아요. 이거 진짜 다 죽인다고.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수트케이스 끈다고 그리고 막 침대 위에서 막 육탄전 벌인다고. 그래서 이거에서 되게 좀 여태까지 걸그룹이 했었던 이런 일종의 첩보물 서사를 사용한 뮤직비디오 중에서 가장 좀 혼자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그런 포인트가 되게 매력이 있었어서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에 있어서의 면도 그렇고 맞아요. 태연 씨를 좀 오래 봐왔던 사람이라면 되게 좀 태연 하고 싶은 거 다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태연 씨가 이 앨범으로 한국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맞아요. 뭐 기자회견이나 예를 들면 인터뷰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궁금한데 그런 속내까지는 알 수 없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그런 개인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로 유출을 하는 거죠. 또. 유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노래 듣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 그래요? 지금 얘기를 너무 오래 했나요? 근데 뭔가 이어서 그냥 할 만한 게 저도 가볍게 그냥 조금만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앨범적으로는 Something New가 저는 좀 대표적으로 좋았어요. 타이틀곡이 가장 대표적으로 저도요. 좋았고 곡들은 다들 준수합니다. 그냥 그런 어떤 블랙뮤직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는 팝 앨범으로서 손색이 없고 태연 씨도 뭐 발라드 곡도 있고 이제 Something New처럼 이렇게 그루비한 곡도 있고 한데 거기에 또 맞춰서 발라드도 정통 발라드는 아니죠. 그런 건 또 아니어서 그 약간씩 그렇게 좀 변주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곡들이라 뭐 앨범 다 들어보시면 만족도가 높을 거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한두 가지 뭐 얘기하실 거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뭐 한두 가지 정도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러니까 이 앨범을 들으면서 조금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어떤 대중 가수로서의 아이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약간 20대 여성으로서의 아이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30살이 딱 된 이제 그렇죠. 20대 여성으로서 아이돌을 살아온 이제 만 29이죠. 한국 나이로 30인 거죠. 89년생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앨범이었는데 이거는 사실 다음 주에 저희 만약에 상반기 결산하면 그냥 상반기에 나온 그런 것들 다 모아서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런 20대 여성 아이돌 한국 사람 이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음 주에 더 딥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앨범에서는 서커스라는 곡에서 그 곡도 좋았어요. 이 곡은 팬들이라면 그리고 태연 씨가 워낙에 또 사생활이나 이런 걸 많이 공개를 안 하는 타입이어서 이 곡이 조금 자기 고백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가사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흔한 가사긴 한데 뭐 이제 인형처럼 웃으면서 뭐 참고 지내온 뭐 시간들에 대한 하지만 이 순간에 이 순간을 이겨내면 뭐 이렇게 밝은 스포트라이트 안에서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더없이 아름다운 서커스다 뭐 이런 이제 가사를 가지고 있는 곡인데 여러모로 태연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가사기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서커스라잖아. 그걸 듣고 쇼도 아니고 네. 드라마도 아니고 네. 서커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건 저도 그러니까. 태연 네. 정도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자기 삶을 네. 뭐랄까 좀 자조적이면서도 전 태연 씨의 그런 좀 시니컬한 면이 늘 좋거든요. 네. 제가 사실 태연 씨 보컬에 대해서 글을 쓸 때 되게 많이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신경질적인이라는 단어를 좀 썼었어요. 근데 그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너무 좋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게 좋아요. 사실 태연 씨 보컬의 진짜 매력인데 이 앨범이 그걸 정말 극대화시켰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네. 맞아요. 그 전에 앨범들에서는 왜 앨범 커버만 생각해 보셔도 노랗고 핑크색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무채색 계열로 쫙 깐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블랙뮤직 기반의 노래들을 부르는데 와 진짜 태연 씨 보컬의 그 신경질적이고 날카롭고 예민한 구석들이 예민함. 네 정말 속속들이 정말 막 유리 조각 박혀 있듯이 진짜 세밀하게 박혀 있는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유연하거나 유하다기보다는 진짜 아니에요. 엄청 날카로워요. 뾰족하게 능수능란하게 그쵸. 노래를 부르는. 근데 이게 정말 특히나 저는 아이돌로서의 어떤 트레이닝을 받아온 사람으로서는 이 느낌을 유지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돌들은 어쨌든 늘상 인성 논란에 시달리고 노래와 멘트는 물론 노래까지도 사실은 둥글둥글 순하게 다정하게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야만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엄청나게 10대부터 시달려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모난 부분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혹은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게 기본적인 아이돌의 어떤 뭐랄까요 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연 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거를 자신의 어떤 보컬적인 면에 있어서 가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부분이 너무 이 사람의 매력 자체를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전 이 앨범에서 이 곡이 제일 좋으셨어요? 우선 이 곡이 제일 좋기도 했고 왜요? 아니 저도 제일 좋아했거든요. 진짜요? 저는 이 곡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는데 특히 보컬리스트로서의 태연을 이야기할 때 전 누가 물어보면 이 노래 그냥 이렇게 툭 던져주고 싶을 정도로 약간 듣다가 짜릿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바람이라는 노래거든요. 그렇죠. 이 바람을 발음하는 태연의 키가 막힙니다. 너무 제가 가끔 이 말 좀 한 2, 3주마다 한 번씩 키가 막히게 이게 저 처음에 사실은 제목 보고 나 또 늙었다고 놀릴 거죠. 구창모 씨가 80년대에 불렀던 바람이라는 엄청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대 이름은 바람. 그래서 요즘에 무슨 뭐 담다디 바람 뭐 왜 이렇게 옛날 노래랑 그를 제목을 똑같이 하는 곡들이 많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곡은 그냥 새로운 노래고 너무나 이 곡은 바람이 아니면 안 돼. 그쵸? 태연 씨가 바람이라는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이거 데모고 그러니까 가이드 버전으로 왔을 때 진짜요?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왔을 때 이 바람이 어떤 영어 가사였을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혹시 알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또 시간도 좀 되고 그래서 우선 태연 바람을 듣고 와서 또 얘기 이어가 볼게요. 좋아요. 시원합니다. 태연의 바람 들어봤습니다. 저희 막 들으면서 이거 베러 아니었을까? 계속 뭔지 빠라빠라였으나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지금 돌핑님이 자넬몬에 듣고 싶어진다고 이 노래 듣고 나시면 근데 저도 맞아요. 인정. 저도 뭐 로리닐이나 저는 오히려 이 노래가 약간 좀 빈티지 사운드여서 90년대쯤의 네오소울 R&B 그쵸 로리닐이나 저는 뭐 페이스 에반스 같은 아티스트 좀 생각이 났었는데 그런 느낌의 스타일을 또 태연 씨가 이렇게 해냅니다. 그렇죠. 일부러 약간 올드하게 사운드를 뽑고 이미 태연 씨 보컬 자체가 근데 올드 할 수가 없는 보컬이다.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게 또 세련된 느낌을 딱 살려가지고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뭐 다음 주에 또 할 파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오늘 베뉴팝